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정쌤입니다. 오늘은 인하대학교 작년 수리논술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하고 올해 인하대 관심 있는 분들에게 필요한 조언 몇 가지 드릴까 합니다. 일단 인하대 논술 전형을 요약해드리면 논술 70의 교과가 30% 반영을 하는데 모든 논술 전형에서 교과는 30%를 반영하든 20%를 반영하든 10%를 반영하든 실질적인 반영 비율은 극히 적기 때문에 내신이 한 4등급, 5등급 정도 되는 학생이면 의미가 없다, 논술을 잘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달려드는 그런 대학이죠. 논술 시험은 수학 논술을 보면서 120분으로 시간이 길고요. 대문항 3개에 각 소문항이 3개씩 달려 있으니까 전체적으로는 9문제쯤 되는 그런 대학인데, 작년의 기출문제는 여기서 약간의 형식을 변화시켜서 중문항이 있었던 게 약간 특징이고요. 시험은 수학, 수학원, 수학2 미적분까지 출제를 하고요. 인하대 논술에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특징은 인하대는 수능을 본 다음 주 일요일 날 가장 마지막에 시험을 보는 대학교가 인하대학교입니다. 인하대 보기 전날 토요일 날 아주대를 보니까 대략 보름 이상의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대와 인하대는 수능 최저도 없고 수능 이후에 보름 이상의 준비할 시간이 있다. 요것 때문에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대학교인데요. 실제로 여러분이 수능날 수능시험을 보고 나서 예를 들면 수능시험을 못 봤다면 실망해서 논술까지도 포기해버리는 그런 학생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아주대나 인하대는 수능 이후에도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때 마지막으로 정신 빡 차리고 힘을 내서 공부해서 합격한 학생도 꽤 많다는 사실. 마지막까지도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우리 학생들이 절망감 때문에 포기해버려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꼭 강조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교과 반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출제 단원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2024학년도에 오전 시험과 오후 시험에서 둘 다 미적분 중심으로 출제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 단어가 뜻하는 말을 이해하실 거고 학부모님들은 이해가 좀 덜 되실 텐데요. 인하대는 딱 인하대의 특징하면, 논술적인 특징하면 미적분을 주로 출제한다. 대신 풀이형 문제도 상당히 많이 내지만 인하대가 왠지 전통의 강자다운 느낌이 있어서, 공대가 유명한 학교잖아요. 그래서 논술도 풀이형 문제도 꽤 많지만 간단하게 증명하라는 문제도 은근히 많이 내는 대학이어서 논술 문제로는 꽤 어려운 축에 속하는 그런 대학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난도가 조금씩 낮아져서 수능 유형의 문제도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2025학년도가 작년 기출문제인데요. 작년은 외형적으로 미적분에서만 출제되는 것에서 이제는 수학2로도 범위를 확장했고 심지어는 수학 원문제도 출제를 했는데, 수학2가 다항함수의 극한, 미분, 적분이 주요한 내용이잖아요. 미적분은 초월함수고 수학2로 확장했지만 안에서 접선, 최대 최소, 그래프의 개형, 사이값 정리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건 그 이전에 미적분에서 물어보는 거하고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하도 미적분 위주로 출제를 하다가 이제 다른 대학교들이 고1 수학이나 수학원, 수학2로 범위를 확장하는 바람에 인하대도 그렇게 조금 더 범위를 늘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하대의 출제 경향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인하대는 대문항 3개가 전통적인 논술 형식으로 출제를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대문항이 세문항이라고 우리가 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대문항 하나 안에 소문항이 3개 딸려 있어요. 이를테면 이런 형식이죠. 대문항 1번 안에 소문항 1번, 2번, 3번이 딸려 있으면 이 3번의 소문항이 진짜 문제입니다. 이 1번과 2번은 3번을 풀기 위한 과정의 일부로, 이런 것들을 제가 전통적인 논술 형식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인하대는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인하대 같은 대학의 문제를 풀 때는 소문항 1번, 2번을 풀 때 3번에서 어떻게 적용될지를 끊임없이 연구해 봐야 되는 그런 대학이고요. 인하대가 내는 미적분의 소재들은 그래프의 개형, 접선, 정적분의 정의, 정적분의 활용, 이런 미적분에서의 활용 단원이 다른 대학과 마찬가지로 자주 출제되면서 평이한 그런 개념들은 아니고 약간 까탈스러운 그런 느낌의 계산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하대는 사이값 정리, 평균값 정리를 거의 한 해 걸러 한 번씩 이렇게 출제를 하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인하대 시험 보려면 사이값 정리와 평균값 정리
우리 수투에 등장하는 개념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두툼하게 개념도 알고 실전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었는지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겠고, 풀이형 문제와 증명형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는 풀이형 문제가 70%, 증명형 문제가 30%고 그 이전에는 증명형 문제가 많았다가 지금은 조금씩 완화되면서 풀이형 문제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인하대의 체감 난도는 한국항공대가 가장 쉽고 서울과기대, 인하대, 단국대, 세종대 요 세 개의 대학들이 대학의 네임밸류보다는 좀 어려운 그런 대학이라고 볼 수 있죠. 요쯤에 인하대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모의고사의 3등급 정도의 학생이 인하대 시험 문제를 풀어보면 9문제 중에서 한 3문제 정도는 깨끗하게 잘 맞히고 나머지 문제는 풀다 말다 하고 마지막 가장 어려운 두세 문제는 손도 못 대는 요 정도의 느낌으로 아이들이 접근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인하대 논술 준비는 어떻게 할까요? 답안 작성은 읽어보시고 사이값 정리, 평균값 정리 제가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증명 형태로 많이 출제를 하고요. 또 가끔씩은 수학적 기납법도 한번 증명해 보시오 이렇게 내니까 수학적 기납법은 어느 대학이나 다 빈출 소지니까 여러분이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라겠고, 우리가 어떤 대학의 논술 공부를 할 때요, 그 대학의 최근 기출문제는 그 대학의 형식적인 경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낼 때 작년의 문제들을 유사하게 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하대 준비할 때는 최근에 2, 3개년 정도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형식적인 측면에서 이런 틀로 내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 실질적으로 문제 아이디어를 얻는 데는 세종대나 서강대 미적분이나 부산대 미적분이나 이렇게 미적분 중심의 대학의 문제를 풀어봐야지 도움이 더 많이 되고요. 작년에 2025학년도 기출문제를 보면 한 3, 4개년 정도 전에요, 성균관대가 출제한 문제도 거의 비슷하게 들어있고요. 건국대가 출제한 문제도 상당히 유사하게 이번에 출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하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인하대보다 상위권 대학의 미적분 문제들을 많이 공부하면 좋은데 그게 어디까지 공부해야지 도움이 된다 이런 한계점은 없으니까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인하대는 정시 100분위로 87%에서 81% 정도 요 정도쯤의 정시 입결을 가진 대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보다 성적이 같거나 부족한 학생들은 인하대가 워너비 대학이 될 거고, 논술 경쟁률도요 18대 1에서 36대 1까지 의예과를 제외한 나머지 학과는 평균 25대 1쯤으로 형성돼 있고, 인하대와 아주대는요 아주대가 입결도 조금 높고 인지도도 조금 더 높고 경쟁률도 아주대는 한 65대 1 정도쯤 되면서 인하대보다는 학생들의 선호도가 더 높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응시율은 인하대는 수능 이후에 2주 이상의 공부 시간이 있고 최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응시율이 75%쯤 됩니다. 이 가운데는 수능 시험을 잘 봐서 인하대를 포기한 학생도 없진 않겠지만 제가 보기엔 대부분의 학생들은 인하대나 아주대 같이 최저가 없으니까 그냥 한번 가볍게 지원해 볼 거야 라고 해놓고 수능을 잘 못 보니까 자신감이 없어서 그냥 논술 준비 안 할래요 이렇게 해서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이 안에는 꽤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수능 2등급 후반이나 3등급 초반 정도 학생들이면 지금부터 인하대 준비한다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가르친 학생들 중에서도 그 정도의 실력으로 합격한 학생들도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학생들이 내가 논술로 꼭 합격해야 되겠다, 나에게는 논술뿐이구나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논술 시험을 보고 공부도 하면 합격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너무 느슨한 마음가짐으로 시작하거나 논술 준비를 한다면 합격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인하대에 관한 설명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정쌤이었습니다. 안녕.